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 있는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봤을 거예요. 자, 티파까지 했을 거예요. 그죠? 플랜은 그냥 말 그대로 평면 만들기가 플랜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실린더도 만들고, 그리고 뭐 튜브도 만들고, 그 다음 박스도 만들고, 그 다음 스피어, 구슬도 만들어 봤습니다. 구슬의 경우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게 보일 겁니다. 이때 옵션 중에 여기 베이스 투 피봇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 베이스 투 피봇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 옵션을 체크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다시 베이스 투 피봇을 끄면 중간으로 오고요. 베이스 투 피봇을 놓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피봇이라는 말이 중심이란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축이란 뜻이에요. 축.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에는 X, Y, Z가 존재합니다. 중심이 존재해요. 무게중심이 존재하는데 그 중심에 X, Y 축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X, Y라고 해서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X, 그 다음에 이렇게 Y 보이시죠? 이렇게 모두 다 이런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 존재해요. 이렇게. 요걸 피봇이라고 합니다. 이 피봇의 위치를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스피어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크리에이트 판넬에서 하나를 더 건너갑니다. 이렇게 하나를 더 건너가면 여기 라이트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가 쉐입 형태이고, 그 다음 여기가 조명입니다. 조명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편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예요. 자, 타겟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기 타겟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 카메라를 이동하면, 자, 뷰포트를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주전자예요. 얘네들. 자, 여기 첫 번째 주전자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주전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첫 번째 거 쓰시면 됩니다. 얘가 렌더 셋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렌더링 설정창이 나오고요. 렌더링 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렌더링을 해야 할 뷰포트를 선택해 놓고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링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결과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실까요? 렌더링의 단축키는 그냥 F9키입니다. F9키를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뷰포트를 그냥 렌더링 합니다. 렌더 라스트.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카메라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조명입니다. 카메라에 보시면 이렇게 조명 아이콘이 있고요. 자, 보시면 조금 작게 봐야 되겠다. 자, 요게 이제 조명 아이콘이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조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눌러 보시면 포토매틱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다드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조명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옴니입니다. 옴니를 눌러 주시면 돼요. 옴니가 백열등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카메라와 같은 위치에서 카메라와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옴니라이트, 여기 있는 옴니라이트 혹은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점광원. 그러니까 점에서부터 모든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간다고 해서 점광원 혹은 옴니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주고 조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입히고, 이제 재질은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재질을 입히고 그리고 렌더링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최종 목적이 됩니다. 자, 다음 또 보시면은요, 여기 디스플레이 판넬로 넘어갑시다. 여기 디스플레이 판넬. 디스플레이 판넬입니다. 디스플레이 판넬. 여기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판넬. 보시면 여기 하이드 바이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감추고 보이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지금 여기 3차원으로 있던 객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지오메트리 3차원 객체 눌러보시면 내용이 사라졌다 감춰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쉐입 2D 형태입니다. 형태를 보였다 감췄다 할 수 있고요. 라이트 조명이죠. 조명을 보였다 감췄다 할 수 있습니다. 흰색 테두리를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네요. 라이트, 지금 보시면 조명이 여기 있던 조명들이 꺼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감춰졌다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우는 게 아니고요, 화면상에서 감추는 겁니다. 화면상에서 보였다 감췄다는 걸 말하고, 카메라를 보였다 감췄다 합니다. 내가 카테고리별로, 이 내용은 어디 있는 내용들이냐면 여기 크리에이트 판넬에 있는 바로 얘네들,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순서대로 보이고 감추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하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드 바이 네임하고 하이드 바이 히트라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히트한 것만 감춰주는 기능, 하이드 바이 히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unhide all이라고 있습니다. unhide all, unhide by name. 자, 이렇게요. unhide all, unhide all. 다시 말하면 감춰진 걸 다시 보여주게 하는 것, 이게 unhide all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3D Max는 모든 객체마다 이름이 존재합니다. 사물을 선택하면, 이렇게 사물을 선택하면 여기 이름이 나와요. 이게 이름입니다. 여기가 이름이에요. 만들 때, 우리가 사물을 만들 때
이미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이름이 부여가 돼요.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예를 들어서 주전자 1. 자,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주전자 1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면 얘가 색상이 주황색이죠. 선택하면 이름 오른편에 보시면 색상 아이콘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얼마든지 오브젝트가 지닌, 객체가 지닌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파란색으로 눌렀습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름과 색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hide by name, unhide by name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hide by name을 누르면 이렇게 이름이 떠요. 이름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선택하고 hide 누르면 내가 선택한 걸 감출 수 있습니다. unhide by name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hide 된 목록이 뜹니다. 선택하고 unhide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색상을 바꾸고 이름별로 감추고 이름별로 보이게 하고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면은요. 이 아래 프리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리즈. 프리즈가 동결시키다, 얼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물을 얼릴 때 쓰는 게 프리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즈 바이 히트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리즈 돼 버립니다. 회색으로 바뀌어요. 다시 볼까요? 프리즈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역시 프리즈 바이 네임이 있어요. 이름별로 이름을 선택해서 프리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프리즈 올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거고 프리즈 바이 히트 하면 이렇게 지금 프리즈가 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뭐 언프리즈 바이 히트 얘는 눈에 보이는 거라 이렇게 히트 건드려서 언프리즈를 할 수도 있고 프리즈 바이 네임 이름별로 다시 볼까요? 이름별로 선택해서 프리즈 할 수 있고 자 언프리즈 바이 네임 이름별로 언프리즈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리즈, 언프리즈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디스플레이 속성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에즈 박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에즈 박스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상자로 보입니다. 선택을 해야만 모양이 대충 나오고 선택하지 않으면 사각형 상자로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 엣지 박스입니다. 엣지 올리를 누르면 이렇게 모든 모서리가 다 나오겠죠. 자, 엣지 올리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시트로 통과해서 보이기 이렇게 반투명해서 보이는 걸 시트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다 쓸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Show Freeze in Gray 이 옵션입니다. Show Freeze in Gray 이 옵션을 조금 우리가 써야 돼요. 보시면 여기 Show Freeze in Gray라고 하는 옵션 있죠? 바로 이 옵션. 얘를 써야 됩니다. 이 옵션을 체크해 놓으면 프리즈 했을 때 어떻게 보여라? 회색으로 보여라. 이렇게 회색으로 보여라. 이게 Show Freeze in Gray입니다. 근데 이 옵션을 풀어버리면 프리즈 하더라도 회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원래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는 프리즈 됐고 얘도 프리즈 됐습니다. 둘 다 프리즈 됐어요. 그런데 위에는 옵션을 쇼 프리징 그레이를 껐고 얘는 켜놓은 상태고. 자, 언프리즈 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입니다. 여기에 쇼 프리징 그레이를 꺼주세요. 이렇게 꺼주세요. 그 다음에 프리즈 셀렉티드 그러면 다 프리즈가 됐는데 이렇게 자, 전부 다 프리즈가 됐는데 전부 다 모양이 나옵니다. 언프리즈 올.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입니다. 자, 키보드의 델키를 누르고 지워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오메트리를 했습니다. 지오메트리에도 한 이만큼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다 쓰느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익스텐드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는 이런 히드라 같은 걸 뭐 오일 탱크 같은 것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오일 탱크예요. 그 다음에 뭐 캡슐, 알약이죠. 이런 알약 같은 것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씩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도어 같은 거, 문이죠. 피봇 도어는 자, 이렇게 방문입니다. 방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문입니다. 오픈을 열면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문입니다. 피봇 도어. 그 다음에 슬라이딩. 처음에는 폭이에요. 그 다음엔 두께고 그 다음엔 높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픈이에요. 이렇게 오픈 도어. 그 다음 폴딩 도어. 이렇게 폴딩 도어. 근데 창문만 이렇게 문만 있는 게 아니고 윈도우도 있습니다. 창문도 있어요. 처음에는 드래그입니다. 처음엔 드래그고 그 다음부터는 클릭입니다. 문의 폭, 두께, 그 다음에 높이 이 순서대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모디파이 판넬 눌러서 오픈을 드래그해 보시면 돼요. 오픈을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문이나 창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보이시나요? 여기 AC 익스텐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이런 나무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나무들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눌러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쉐입 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툴입니다. 쉐입 툴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만들다 라는 뜻이죠. 지오메트리, 3차원 형상을 지오메트리라고 하고 쉐입, 2차원 형상을 쉐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을 만들고 카메라를 만들고 이렇게 네 개가 가장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툴이 이렇게 네 개입니다. 그 중에 쉐입입니다. 형태를 그리는 방법이죠. 라인 툴을 이용하시면 돼요. 라인. 처음엔 클릭해 주세요.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하면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점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끊어졌네. 자, 보시면 여기 노란색 점 보이시죠? 이 노란색 점이 뭐냐면 선을 그리기 시작한 첫 번째 점이 바로 이 노란색 점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라인. 자, 이렇게 클릭해서 가면 이렇게 노란색 점이 나와요. 노란색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얼마든지 형상을 만들 수 있고, 이 노란색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면 도형이 닫힌 도형이 됩니다. 클로즈 스플라인 도형 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yes 그러면 이렇게 닫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명령을 이용하는데 드래그를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곡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Alt 키를 누르면 진행되어지는 곡선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곡선의 방향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Shift 지금 보시는 건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가 지금 대칭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Shift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hift 키도 이렇게 곡선의 방향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Alt 키를 눌러서 곡선의 반경을,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을 조절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자, 렉탱글이네요. 사각형 그리기. 드래그 하시면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때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센터가 있고 엣지가 있고, 센터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중앙에서 그려지게 되고요. 엣지를 누르게 되면 끝에서 끝으로 연결이 됩니다. 서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도 센터 엣지가 있고요.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엘립스 타원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원형으로 그릴 수 있고요. 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시작, 끝, 중심. 여기 엔드 엔드 미들입니다. 센터 엔드 엔드. 중심점에서 시작점, 끝점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도넛입니다. 도너츠가 그려지고요. 엔곤은 정다각형을 엔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가 나옵니다. 이 사이드의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팔각형. 그러면 팔각형 정다각형이 그려지고요. 스타입니다. 별이에요. 이렇게 보안관 별이죠. 텍스트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써져요. 모디파이 탭 들어가서 여기서 글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헬릭스. 헬릭스는 나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프링 같은 거 있죠. 네, 스프링 같은 거 그릴 때 헬릭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헬릭스. 자, 아랫변, 밑변의 반지름, 그 다음 높이, 윗변의 반지름 이렇게 하시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 이때 이 아래 보시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라디어스 1이 밑변입니다. 30. 라디어스 2가 윗변입니다. 똑같이 30. 그 다음 하이트, 높이죠. 높이도 100mm. 그 다음 턴, 회전수입니다. 이렇게 스프링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턴수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스가 이렇게 쏠림이, 그러니까 기울기란 뜻이에요.
이렇게 위쪽으로 기울어질 거냐 아래쪽으로 기울어질 거냐 이렇게 봐 있습니다. 그리고 CW와 CCW, CW는 시계 방향, CCW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쭉 한번 해보시죠. 이 형태들을 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들은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숙지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내용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제가 창을 확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릴 수 있고 드래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드래그 하다가 Alt 키를 눌러서 곡선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모디파이 탭, 여기 모디파이 판넬 있죠? 여기 모디파이 판넬을 누르시면 이 안쪽에 모디파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디파이 리스트가 있고요. 자, 모디파이 리스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디파이 리스트를 눌러보시면 쭉 나옵니다. 수정할 수 있는 목록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익스트루드라는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익스트루드. 이 익스트루드를 누른 다음 여기 있는 어마운트 값 있죠. 이 어마운트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3차원 도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작업하는 쉐입을 가지고 작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죠. 어떤 특정한 도형을 만들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해보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서클을 그리시면 됩니다. 서클을 그리시고 모디파이 탭 누르시고 그 다음 여기서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이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 형태를 잘 만들어야 이렇게 3D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면 형태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라인은 넘어가고 이제 렉탱글을 그려보도록 하죠. 렉탱글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자, 보시면 랭슨과 위드와 코너 라디어스가 있습니다. 랭슨 길이, 위드, 폭, 그 다음에 코너 라디어스란 얘기는 모서리 둘레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본 파라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서클을 다시 들어가서 보면 자, 원 그리는 방법이 있고 기본 파라미터로는 라디어스가 있죠. 반지름이 있죠. 타원입니다. 타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파라미터가 있고 랭슨, 위드, 그 다음에 아웃라인, 테두리입니다. 이렇게 테두리 주기. 아웃라인은 이와 같이 테두리 주기가 됩니다. 자, 다시요. 아크, 네, 끝점, 중간점이죠. 자, 반지름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시작 각도, 그 다음에 끝 각도, 그 다음에 파이 슬라이스. 파이 슬라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피자처럼 조각 피자가 되는 거고요. 리버스 그러면 반대로 돌아가는 건데 이건 냅두시고. 자, 다시요. 도너츠. 도너츠는 라디어스 1, 2 이거밖에 없고요. 엔곤 정다각형이죠. 자, 육각형이고, 자 인시크리브드하고 서큐시크리브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시크리브드하고 서캠시크리브드하고, 인시크리브드는 내접하다란 뜻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이란 뜻이고, 서캠시크리브드는 원에 외접하다란 뜻이 됩니다. 원에 외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사이드 6개고, 그 다음 코너 라디어스, 모서리죠. 자, 코너를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코너 라디어스. 그 다음에 서큘러를 누르면 원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원이 돼요. 서큘러를 누르면 원이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번씩 다 해보시죠. 이번엔 스타입니다. 별이죠. 자, 이렇게 별을 그려봤습니다. 이때 바깥쪽 라디어스, 안쪽 라디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 포인트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6개에서 그 이상도 조절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톱니바퀴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확대해서 놓고 보면 여기 필렛 라디어스 값이 나옵니다. 모서리 둥글게 하기. 두 번째 모서리도 이렇게 동글게 하기.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텍스트도 있어요. 글자 쓰기. 글자 쓰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여기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글자의 내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아까 했던 헤릭스네요. 자, 헤릭스인데, 자, 헤릭스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이 바이스를 위로 올리냐, 아래로 내리느냐. 예를 들어서 바이스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라디어스 2를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0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모기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값들을 변경해 보면 다양한 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그는 달걀이에요. 달걀 만들기입니다. 아웃라인이 있어서 테두리가 나오는 거고요. 아웃라인을 끄면 테두리가 사라지고요.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쉐입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쭉 해보시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결국은 라인입니다.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차이점을 보면 라인 같은 경우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에 비해서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 고유의 옵션들이 있어서 수정이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 파라미터 값밖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이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뭐냐면 바로 edit spline이라는 명령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과 똑같은 옵션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라인과 똑같이 스플라인을 편집하게 됩니다. edit spline, 다시 말해서 곡선 편집하기란 뜻입니다. 라인은 애초에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에디트 스플라인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클이나 렉탱이나 엔곤이나 텍스트나 이런 모든 것들은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에디트 스플라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에디트 스플라인을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자,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modify stack이라고 부릅니다. stack, modify stack.
modify 스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작업한 게 차곡차곡 쌓여요. 자, 다시 볼까요? 익스트루드 돌출하고, 자, 중간 단계를 조금 넣고,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밴드 구부리고, 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렉탱글에서부터 이렇게 쭉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 명령어 보시면 쭉 쌓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렉탱글로부터 해서 에디트 스플라인, 익스트루드 밴드까지 명령어가 쭉 차곡차곡 쌓여 있죠. 이렇게 명령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게 스택 구조예요. 쌓이는 구조입니다. 명령어, 내가 썼던 명령어를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거꾸로 명령어를 이렇게 거꾸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너 라디어스를 제가 조절해 봅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동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출할 높이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3D Max의 특징입니다. 모디파이 스택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는 것.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여기 차곡차곡 이렇게 다 쌓여요. 이게 이제 맥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거꾸로 내려오는데 그 옆에 보시면 눈 그림이 있단 말이죠. 눈을 끄면 적용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적용해 주느냐 아니냐, 이걸 따져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구조 자체가 모디파이는 스택 구조다. 내가 썼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서브 메뉴로 벌텍스가 나오고 세그먼트가 나오고 스플라인이 나옵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1, 2, 3번입니다. Q 위에 있는 Q자 위에 있는 1, 2, 3번이고 다시 눌러주면 서브 오브젝트가 끝나게 돼요. 이렇게 1, 2, 3번이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겠지만 벌텍스 같은 경우는 점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선택하면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점을, 다시 말하면 점의 위치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점의 위치를 조절하는 명령어예요. 점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세그먼트는 누구냐면 이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요 선분 하나를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선분 하나를 수정하는 겁니다. 선분 하나. 이게 세그먼트고요. 스플라인은 전체 다를 수정할 때 쓰는 게 스플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벌텍스 점을 하나 수정합니다. 세그먼트 선분입니다. 선분을 하나 수정합니다. 그 다음 스플라인 도형을 수정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중에 오늘은 벌텍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건데요. 자, 점을 하나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대화 상자가 뜹니다. 바로 여기 이 위에 바로 이 부분 베이지어 코너, 베이지어 코너 스무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점을 통해서 제일 많이 다룰 게 바로 이 4개의 옵션입니다. 지금은 코너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베이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면 이렇게 베이저 곡선, 즉 핸들이 나타납니다. 이 핸들을 이용해서 곡선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핸들이 나와요.
핸들을 이용해서 곡선을 조절하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베이지어. 그러면 핸들이 나옵니다. 핸들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핸들, 자, 베이지어.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손쉽게 우리가 곡선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다시 라인을 그릴 건데, 자, 드래그를 했어요. 첫 번째는 드래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곡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에디트 스플라인 보시면 드래그한 부분은 핸들이 나오죠. 베이지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Alt 키를 눌렀을 때는 핸들의 방향이 꺾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얘가 베이지어 코너입니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베이지어 코너를 누르면 핸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게 돼요. 보시면 여기도 핸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보시면 베이지어는 핸들이 양쪽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나 베이지어 코너는 이렇게 핸들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이게 베이지어 코너와 베이지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무스가 나오네요. 스무스는 이 곡선을 누가 계산하냐면 맥스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맥스가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계산해 주는 것. 이게 스무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봅니다. 제가 라인을 그릴 건데요. 가장 쉬운 하트를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트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점을 편집해서 자, 베이지어 다시 베이지어 다시 베이지어 자, 다시 한번 베이지어.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베이지어 코너로 만든 다음 이동해 주면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곡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가요? 쉽게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크리에이트 판넬, 아니 뷰는 탑뷰입니다. 탑뷰예요. 항상 탑뷰에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보시면 저는 탑뷰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프론트 뷰에서 작업하고 익스트루드를 해버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모형 자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이쪽 방향이 Z 방향으로 인식이 돼 버려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렉탱글 탑뷰에서 만들어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이 두 도형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가 Z방향이고 얘는 이렇게가 Z방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 만들어진 거에 수직으로 Z방향이 만들어져요. 탑뷰란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죠. 그러니까 Z방향이 위로 올라가야죠.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평소 습관대로 그려야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탑뷰가 지금 그러니까 Z축 방향이 이쪽으로 만들어진 거고 왜냐하면 프론트에서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레프트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모델링을 할 때 가급적이면 탑뷰에서 작업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탑뷰에서 작업하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피봇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습관을 계속해서 어디로요? 탑뷰에서 만드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자, 탑뷰를 선택하고 지오메트리를 만들 건데 지오메트리 탭 누르고 플랜입니다. 플랜 드래그 하시고 플랜의 크기는 640에 480입니다. 아니 480에 640이 되겠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위드 세그먼트하고 랭슨 세그먼트는 그냥 1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자, 디스플레이 판넬로 갑니다. 디스플레이 판넬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옵션 쇼 프리즈 인 그레이를 끌 겁니다. 이 옵션이 켜져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프리즈 했을 때 회색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 옵션이었습니다. 쇼 프리즈 인 그레이를 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할 겁니다.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드래그해서 드랍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매핑입니다. 우리가 매핑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하고 가장 초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드래그해서 드랍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위에다 놓은 상태에서 딱 떼시면 돼요. 그럼 들어가게 됩니다. 배경으로 들어간 경우가 이런 거예요. 드래그해서 배경에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오브젝트 위에다 얹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미지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오브젝트예요. 근데 드래그를 잘못해서 목적지가 어디로 간 거예요? 배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 이거 뷰포트를 전부 다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선택하신 다음에 뷰 메뉴 들어갑니다. 뷰 메뉴에 뷰포트 백그라운드. 여기에 컴피그 뷰포트 백그라운드.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가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얘를 리무브 해주세요. 그러면 삭제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탑뷰에서 봐야 돼요. 자, 여기 우리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했던데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와이어프레임 탑 스탠다드 와이어프레임, 여기 와이어프레임을 눌러보시면 쭉 나옵니다. 디폴트 쉐이딩을 체크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요. 한번 바꿔보실까요? 디폴트 쉐이딩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라인을 따라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서클. 자, 이동하고 다시 라인 확대해서 다시 버텍스 베이지어 코너
다시 베이지어 코너, 다시 라인, 아이고 탑뷰, 다시 라인, 베이지어, 자, 이해되시나요? 베이지어 코너, 다시 베이지어 코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선들을 쭉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들을 그리는 것, 이게 과제물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아, 하나만 더요.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지금 베이지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X축으로만 움직일 때가 있고 혹은 이렇게 Y축으로만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F5, 6, 7, 8번. F5번이 X축으로만, F6번은 Y축으로만, F7번은 Z축으로만, F8번은 XY로 움직임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 이 F5, 6, 7, 8번 키를 눌러서 움직임을 풀어가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렉탱글 이렇게, 그리고 코너 라디어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건 이제는 알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라인 이렇게 클릭하시고 자, 저 같으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클릭해서 가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자, 어떤가요? 제가 많이 찍었나요? 버텍스를? 아니죠. 지금 최소한도로만 버텍스를 찍고 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굉장히 단순하죠. 직선적이죠. 자, 이때 우리가 버텍스를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에 베이지어 코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한 번의 곡선이 되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 자, 베이지어,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여기도 베이지어. 정점을 많이 추가해서는 누구든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점을 적게 추가하고 그 형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들 이렇게 아래 선택하고 베이지요. 위에 선택하고 다시 베이지요. 얘네들은 베이지요 코너. 역시 베이지요 코너.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베이지어를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모양이 금방 완성이 되죠. 역시 베이지어, 여기는 베이지어 코너.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그 다음에 많이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몇 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베이지어 코너. 그러면 베이지어 코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죠. 자, 여기도 베이지어 코너. 자, 이해되시나요?